본 영상은 2022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대전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대전영상문학회에서 제작하였습니다. 본 영상은 교육용 자료로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찾는 기후위기 대응 식생활 혁신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온실 효과란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빛 에너지 중에서 약 34%는 구름이나 먼지 등에 의해 반사되고 22%는 대기 중 흡수되어 지표면에는 44% 정도만 도달한다고 합니다. 온실 효과를 일으켜 지표면의 온도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1896년 스웨덴의 과학자 스반테 아레니우스가 연구한 결과였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한 그 모든 위험은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기후위기는 회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기의 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까지 오르고 영하는 5도가 더 낮아지며 자연적으로 20도가 왔다 갔다 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20도가 이제 왔다 갔다 했잖아요. 약 10,000년 동안 4 내지 한 5도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100년에 지금 1도로 상승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거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예요. 인류 문명의 발달로 한계 온도에 다다르고 있는 지구. 앞으로 견딜 수 있는 시간은 불과 6년 남지 하답니다. 지구 온도가 1.5도를 넘어서는 그날 우리에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바로 이러한 극단적인 날씨가 너무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농업이 붕괴가 될 정도의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발생을 한다. 다시 말해서 물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가뭄이 들고 그럼 식량이 부족하게 되고 생물 다양성이 붕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빙하가 녹게 되니까 해수면이 올라오게 되니까 해안에 있는 이런 대도시들이 침수를 당하고 해안 가까이에 있는 이런 우리의 농토들이 바로 바닷물이 들어와서 못 쓰게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는 만큼 바다가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요. 그럼 그게 탄산 성분이 돼갖고 해양을 산성화시키고 지구는 생명을 풍요롭게도 만들지만 생명을 갖다가 완전 멸종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놀라운 발전을 이뤄낸 인류가 현재 화석연료를 의존하는 비율이 대략 85%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뿜어내는 온실가스는 무려 64억 톤. 그 중에 75%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고 합니다. 지구의 입장에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로 대단히 심각한 폐병이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는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고 1990년 UN 기후변화협약이 개시되면서 파리 협정에 이르기까지 25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대규모의 소비 책임 과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만큼 상쇄할 방법을 고안해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탄소 중립 정책을 세운 것입니다. EU는 그린딜 정책을 발표했는데 탄소는 가격이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탄소세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탄소 국경 조정제도 도입을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석탄이 전력의 40%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제품이 국경을 넘어갈 때 석탄이 배출한 CO2 양만큼 세금을 부과하는데 2023년에 대한민국 탄소 국경세의 예상치는 약 6천억 원, 2030년 후 추정치는 1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뀐다는 것이죠. 변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영국의 석탄 화력 발전은 2023년까지 사용 제한을 두고 2023년 10월 전면 폐쇄를 선언. 미국의 석탄 화력 발전은 2010년부터 23년까지 145기 폐쇄, 2023년 이산화탄소 50% 감축을 계획. 독일의 석탄 화력 발전은 2038년 석탄 화력 발전소 전면 폐쇄하는 탈석탄법을 제정 등. 세계는 지금 탈석탄 정책을 서두르며 탈탄소 에너지를 찾아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바라보는 태양광 발전소, 바람을 타고 도는 풍력 발전소, 흐르는 강물을 이용한 수력 발전소, 배수 조수력을 활용한 조력 발전소, 물로 만드는 수소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유는 10년간 640조 원의 투자 계획을 세웠고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3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곧 탄소 중립 경제를 이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구 한계온도 1.5도에 다다를 시간이 6년 남짓, 2030년까지는 너무나 멀고도 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탄소 중립 역할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탄소 중립 ESG 경영은 우리가 아니면 안 됩니다. 탄소 중립 ESG 경영은 신재생에너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식생활 속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단히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축산업은 14.5%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10억 마리의 소가 배출하는 비중이 약 65%로 이산화탄소량이 31억 톤이며 2018년 대한민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4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유엔 보고는 전 세계 가축 220억 마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8%로 발표하며 교통수단의 발생량 13%보다 많다고 하였습니다. 보고서마다 그 결과가 달라 어떤 것을 기준점으로 삼아야 할지 무척이나 애매합니다. 그래서 특정 단체가 그 값의 표준화 가치는 대단히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1g이 1000mg이고 1kg이 1000g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이 식생활 영상 정보에서는 장차 유엔이 더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표준화 규정을 기대하며 축산업 18%와 교통수단 13%를 임시 표준값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산하 물환경교육기관의 연구 결과는 쇠고기 1kg을 생산하는데 15,500L, 약 15.5kg 정도가 소비된다고 하며 미국 환경단체인 천연자원보호협회는 소고기 1kg 생산하는데 25.6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값 역시 이 식생활 영상 정보에서 임시 표준값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식생활 속에 담아야 할 탄소 중립 목적의 ESG 경영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생활 속에 탄소 중립 목적의 ESG 경영 가치 창의적인 표준화 방법을 상상하며 그것을 식생활 속 각탄소, BTS, 뉴그린 등급으로 구분한 표준점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마치 빨강, 파랑, 노란색 등 교통생활 속에서 안전을 지키는 신호등의 표준화처럼 기후밥상 개념 표준화 역시 식생활 문화 속의 탄소 중립 ESG 경영을 누구나 쉽게 접하고 즐겁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후 행동 방식을 BTS 뉴그린 등급으로 나눠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식생활 영상 정보에서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자연 스스로의 본성을
그린으로 구분하고 사람이 개입한 인위적인 자연 보존을 뉴그린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기후행동 목표를 내가 쓸 것, 내가 생각하자는 슬로건과 함께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미래의 자연 보존을 협동하는 탄소 중립 ESG 행동 방법으로 내가 직접 생산하는 반려식물 아이템 발굴과 소개로 공유하며 전문가에게 위탁 생산 아이템 발굴과 소개를 공유하는 식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 ESG 행동 표준화 가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그 표준화 기준점을 소고기 1인분 200g으로 정하고 그 1인분 200g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12kg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굽는 요리로 3kg CO2 값을 더한다면 한 끼 식사에 8.1kg CO2, 소나무 약 1.15g를 그 밥상의 탄소 중립 비중을 100%로 산정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식생활 영상 정보는 소나무 기준값을 대한민국 북부지방산림청이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식물을 기념 나무심기 챌린지에서 쓴 기준값 8kg CO2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30년생 소나무 단위 면적 가로 세로 100m인 1헥트당 연간 10.8톤 CO2 수량을 기준값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단위 면적 가로 세로 4m 크기의 이끼가 도시 미세먼지의 50%를 차지하는 질산 암모늄을 영양성분으로 흡수하면서 연간 240톤의 이산화탄소를 정화한다고 하는데 약 275kg의 나무와 같은 역할을 내며 1헥타르 산림 구조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값을 역시 여러 연구 단체마다 그 결과물이 달라서 지금 이 식생활 영상 정보 표준화 값의 시작을 위하여 소나무 1그루당 8kg CO2로 1헥타르당의 연간 10.8톤 CO2 값을 가로 세로 4m 크기의 이끼와 같은 값으로 적용하여 10.8톤을 100으로 나눈 108kg의 값을 가로 세로 4cm 이끼의 기준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들의 시작값을 적용한 식생활 속의 ESG 경영 방법을 살펴보자면 1000등급의 표준화로 구성의 경우 과일, 채소, 해초, 견과류 등 순수한 비건 밥상으로서 불도 사용하지 않은 100% 생식범위의 밥상을 정했으며 여기서 탄소 중립 10%는 로컬푸드가 아니므로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푸드 마일리지 거리에 따른 에너지 소비에 대한 탄소 발자국 상쇄로 10%의 비중을 정하였고 그 상쇄값을 8.12kg CO2 나누기 10은 0.812kg CO2로 산출하여 그 위탁 상쇄값으로 협동하는 식수량을 0.115g 또는 직접 상쇄값은 가로 세로 4cm 크기의 이끼를 반려식물 모델로 채택했습니다. 도등급의 표준화 구성은 1000등급과 달리 불에 익힌 비건 밥상을 기준으로 삼았고 이에 대한 탄소 발자국 상쇄 가치로 20%의 반려식물 책임 비중을 정하였고 여기서 도등급 기후 밥상은 삶거나 볶거나 튀김 등 식물성 기름을 사용한 전, 나물, 면 등의 비건 재료만 사용한 밥상을 표준으로 정했으며 그 상쇄값을 1.624kg CO2, 위탁 상쇄값을 0.23kg CO2, 직접 상쇄값은 이끼 8제곱cm에 216kg CO2로 산정했습니다. 수등급의 표준화는 불에 익힌 비건 식물성에 고기류가 30% 이하로 섞였으며 탄소 발자국 상쇄 가치로 40%의 반려식물 책임 비중을 정하였고 이러한 수등급의 기후 밥상은 계란이나 고기류가 들어간 김밥, 비빔밥, 콩나물국밥, 만두, 국수, 냉면 등 가장 범용적인 식생활로 보아도 무방하며 그 상쇄값을 3.248kg CO2,
위탁 상쇄값을 0.46kg CO2, 직접 상쇄값은 이끼 16제곱센치에 432kg CO2로 산정했습니다. 과등급의 표준화는 불에 익힌 식물성에 고기료가 30% 이상으로 섞였으며 탄소 발자국 상쇄 가치를 60%의 반려식물 책임 비중을 정해보았으며 이러한 하등급의 기후밥상은 제육볶음, 탕수육, 햄버거, 피자 등 가장 대중적인 식생활로서 그 상쇄값을 4.872kg CO2, 위탁 상쇄값을 0.69kg CO2, 직접 상쇄값은 이끼 24제곱센치에 648kg CO2로 정해보았습니다. 진 등급의 표준화는 고기류의 식물성이 30% 이내로 섞였으며 탄소 발자국 상쇄 가치를 80%의 반려식물 책임 비중을 정해보았으며 이러한 진 등급의 간이보호 밥상은 삼겹살구이, 장어구이 등과 채소가 곁들인 육류 위주의 식생활로 그 상쇄값을 6.496kg CO2, 위탁 상쇄값을 0.92kg CO2, 직접 상쇄값은 이끼 32제곱센치에 864kg CO2로 산정했습니다. 산등급의 표준화는 거의 고기류 밥상에 식물성은 10% 이하로 느끼함을 잡아주는 정도로 섞였으며 탄소 발자국 상쇄 가치를 100%의 반려식물 책임 비중을 정해보았고 이러한 산등급의 카니보 밥상은 소고기, 돼지고기, 칠면조, 치킨 등 전형적인 육식 다이어트 식생활로 그 상쇄값을 8.12kg CO2, 위탁 상쇄값을 1.15kg CO2, 직접 상쇄값은 이끼 40제곱센치에 1080kg CO2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탄소 중립 밥상 표준화 노력은 매일매일 식생활 속에서 기후 행동을 상기시키며 그 참여 동기 유발적인 의식 전달과 함께 누구나 탄소 중립 목적의 ESG 경영 가치를 깨닫고 UN 환경계획과 UN 식량농업기구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세계 생태계 복원을 수립한 세계 각국 1조 그루 나무 심기 독려 사업에 창의적 희망을 담고 또 북부 산림청에서 선도하고 있는 2050년까지 국내외 30억 그루 나무 심기로 3,400만 톤 탄소 흡수 목표에 기여하는 그런 식생활 문화로 작용하는 꿈과 희망을 함께 담아 봅니다. 1950년 6.25 사변과 함께 폐허가 된 남한의 나무 총량은 3,600만 세제곱미터였고 1962년 1차 경제개발 수립으로 민수용 석탄을 공급하면서 산림 파괴를 막았습니다. 1969년 새마을운동과 함께 1973년 1차 치산독화 계획으로 29억 4천주의 나무를 심었고 1979년 제2차 사업과 1997년 산지 자원화 10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 2021년 대한민국의 나무 총량은 약 10억 세제곱미터로서 1950년 대비 30배 가까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지구는 연간 64억 톤의 탄소를 배출하지만 그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0억 톤만이 자연으로 흡수되고 34억 톤의 탄소는 지구 환경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온실가스 분석 전문 단체 카본 브리프는 1850년부터 2021년간 인간이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2조 5천억 톤이라고 공개했습니다. 2006년 레스터 브라운 전 지구정책연구소장은 그의 책 브랜비 3.0에서 지구 기후 및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6가지 전략 중에서 하나가 지구상에 잊어버린 숲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2008년 6월 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의 초청 강연회에서 한국의 산림 녹화는 세계적인 성공작이며 한국이 성공한 것처럼 우리도 지구를 다시 푸르게 만들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새마을운동과 치산녹화운동을 통하여 국토 살림 보건 사업 성공을 증명하였고, 이러한 결과와 경험의 자신감은 해외로 진출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몽골 고비 사막에 3,046헥타르의 녹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2단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아니, 하나뿐인 지구 보존을 위해서는 불가능도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사막으로 달려갈 수 없어서, 그래서 식생활 속에 뉴그린 개념 창출로 탄소 중립 목적의 반려식물 나눔 가치를 천, 토, 수, 화, 진, 산 등급의 표준화 제시로 누구나 쉽고 즐겁게 식생활을 통한 참여 동기로 작용이 가능한 조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세계는 지금 80억 인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는 연간 64억 톤의 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중 30억 톤이 자연으로 흡수되고 34억 톤이 지구 환경에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단위 면적가로 세로 4m, 크기의 이끼가 연간 240톤, 나무는 275그루와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정화한다고 하는데 30년생 소나무 1헥타르당 연간 10.8톤의 흡수량을 기준값으로 산정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IHS 마켓에 따르면 연간 TV 판매량을 2억 2천만 대 규모로 발표했고, 홍콩의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가 내년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폰 판매량을 14억 9,200만 대로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1억 인구가 매년 4제곱미터의 반려입기 활성화 솔루션을 적극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례에는 탄소 발자국 인증제도,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탄소 포인트 제도, 그리고 착한 캠페인, 걷기 프로젝트, 탄소 발자국 게임, 탄소 중립 아이디어 공모전, 탄소 중립 아이디어 경연대회 등 대단히 많은 노력과 도전들이 봄을 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의적 행보가 어느 시점이 되면 무한 발전 가능한 솔루션을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식생활 영상 정보 콘텐츠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더 나은 미래 지구 보존 방법을 논의하고 발굴하여 공유하고자 그 시작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후밥상, BTS 뉴그린, ESG 표준화 상상을 더 좋게, 더 상세히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서한을 특정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우리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태아에서부터 사후에 이르기까지 내가 쓸 것을 내가 생산하는, 내가 쓸 것 내가 생산! 내가 쓸 것 내가 생산! 무한 희망 솔루션 발굴 목적을 공유합니다.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